먼 길의 문턱, 소리를 씹는 자. 아침 해가 산등성의 끝을 얇게 덮어갈 무렵 우진은 발바닥으로 돌길의 숨을 잇고 있었다. 맨살로 밟는 돌은 밤사이 식어 있었고 틈마다 새벽 이슬이 얇게 고여 있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냄새가 바뀌었다. 소금 젖은 나무, 오래된 천, 그리고 사람. 산자락 너머 강호의 첫 도시는 이미 깨어 있었다. 오늘은 길이 사람을 고른다. 사부가 담담히 말했다. 어젯밤부터 말이 줄어든 사람이었다. 말이 줄어든 건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이제 말보다 길을 먼저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목을 세우지 말고 귀를 낮춰라. 강호는 칼로 열리는 것 같지만 실은 귀로 연다. 유나가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가까운 새의 울음처럼 짧고 또렷했다. 귀로 여는 문이라면 우진은 벌써 반쯤 열었는걸요. 절반은 닫아두어야 한다. 사부가 덧붙였다. 모두 다 들으면 넘어지지. 말과 말 사이 바람이 어느 쪽에서도 떠나지 못한 채 멈칫거렸다. 그 바람에 다리를 건너 도시는 모습을 드러냈다. 36개의 지붕이 한 구역을 이루고 그 위에 길쭉한 깃발들이 낮게 흔들렸다. 깃의 색은 각기 달랐다. 붉은색은 무림맹의 분소, 푸른색은 상단길드, 흰색은 의술집, 검은색은 밤의 기록을 파는 서첩상들의 표식. 낮인데도 검은 깃발이 보인다는 건 이 도시가 새벽과 한몸으로 산다는 뜻이었다. 냄새가 바뀐다. 우진이 속삭였다. 사람의 냄새지. 사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중에서도 오래 참은 사람의 냄새. 도시의 첫 사거리. 흙먼지에 덮인 현판이 내려뜨려져 있었고 그 아래 긴 장터가 펼쳐졌다. 우진은 그 장터의 심장이 어디에 있는지 찾았다. 물건이 모이는 곳, 목소리가 모이는 곳, 그리고 오늘의 소음이 내일의 침묵을 준비하는 곳. 눈으로는 식별이 어려웠으나 귀로는 쉬웠다. 얇고 빠른 흥정말이 뜨면 그 아래 느리고 두터운 한숨이 눌려있다. 느리고 두터운 소리가 먼저 들리는 지점을 찾아가면 도시는 자신을 내준다. 그 지점은 예상보다 가까웠다. 광장 중앙의 알림판, 그리고 그 앞에서 어느 상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상인은 비단을 종이처럼 얇게 겹쳐 보이며 울먹이고 그 앞에 맹사내는 표정을 움직이지 않은 채 벌금을 선고했다. 벌금은 상인이 가진 가장 좋은 비단 2필, 그리고 장정 2의 하루 품상. 법은 살기 위한 울타리다. 맹사내가 목소리를 세웠다. 가난과 사정을 이유로 울타리를 부수면 그 다음은 아무도 못 산다. 울타리라면 왜 자꾸 높아져야 하죠? 상인이 울음을 먹으며 말했다. 작년엔 여기까지였고 올해는 저기까지. 자꾸만 키가 커져요. 우리 애는 아직 그 울타리 너머를 보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다 멈췄다. 어중간한 동정은 오히려 매가 된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고도 한 발 빼고 있었다. 사부가 우진을 보았다. 말하지 않았으나 우진은 알았다. 오늘의 첫 선은 칼이 아니라 소리로 그어야 한다. 우진이 광장으로 나섰다. 허리를 펴고 숨을 길게 끌어올린 뒤 혀 뒤편에 고여있던 작은 소리를 꺼냈다. 아주 미약한 그러나 길이를 가진 소리였다. 여기 울타리는 너무 높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모였다. 맹사내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칼을 빼지 않는다. 칼을 빼면 도리어 자신이 진다. 그럼 내가 울타리를 낮출 수 있나? 울타리는 높이보다 방향입니다. 우진이 답했다. 안으로 향한 울타리는 보호고 밖을 향한 울타리는 위협입니다. 사부가 눈썹을 아주 조금 올렸다. 길 위에서 가진 말을 강호의 중턱에서 쓰는 법. 우진은 말의 끝을 세우지 않고 곡선으로 마감했다. 곡선은 칼끝이 닿을 자리를 줄인다. 맹사내가 한 발 다가왔다. 위협이라. 네, 장수님. 지금 이 울타리는 바깥을 향해 서 있습니다. 증거를 대라. 우진은 발끝으로 바닥의 먼지를 살짝 걷어올리며 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렸다. 원 안에 돌멩이 하나를 놓고 원 밖으로 실 같은 선을 가늘게 이어 광장 모서리의 세금 안내판까지 연결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 선은 시장의 바람이 아니라 관청의 바람을 탑니다. 상인의 발은 시장을 돌지만 벌금의 길은 관청으로만 흘러갑니다. 보호가 아니라 흡수죠. 그러니 그는 말끝을 한 박자 늦췄다. 소리의 결을 마치 방울처럼 흔들며 이 울타리는 지금 밖으로 서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올랐다. 맹산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내려갔다. 그가 성내지 않은 건 훈련 때문이었고 그가 칼을 빼지 않은 건 기회 때문이었다. 말 잘하는 어린 무인 하나가 도시의 질서를 바꾸겠다는 건가? 질서를 바꾸려는 게 아닙니다. 우진이 고개를 저었다. 질서를 길에 맞추려는 겁니다. 이 도시의 길은 사람으로 먼저 그려졌으니까요. 잠깐의 정적. 그 정적은 누군가의 발을 불렀다. 부채 소리가 살짝 울리고 사뿐한 걸음이 광장을 가로질렀다. 검은 외투를 두른 여인이 우진과 맹산의 사이에 섰다. 그녀의 눈은 기름을 닦은 칼날 같았다. 말이 지나치면 칼이 늦는다. 맹사내가 여인을 바라보며 깍듯이 고개를 숙였다. 검성.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바람에 떠밀려 퍼졌다. 무림맹 검성 한결. 전설처럼 과장된 이름이 실제의 체온을 얻는 순간 광장은 갑자기 좁아졌다. 한결은 젊었다. 우리가 상상하는 백전노장과는 달리 눈동자에 아직 호기심이 살았다. 그녀는 우진을 한번 훑고는 조용히 물었다. 너의 이름은? 우진은 순간 망설였다. 전생의 이름은 이 도시의 알림판에 모처럼 박혀 있었고 오늘의 이름은 아직 형체가 완성되지 않았다. 우진입니다. 성은 묻지 않겠다. 그녀는 발끝으로 우진이 그어놓은 작은 원을 건드렸다. 원의 모서리가 흐트러지지 않았다. 소리의 결을 조금 안다. 누가 가르쳤느냐? 길이요. 검성이 미소를 지었다. 미소는 노력의 떡갈나무 같은 향을 담고 있었다. 좋다. 그러나 길도 때때로 칼이 필요하다. 너의 말은 합리적이고 너의 선은 고요하다. 그렇다면 이 도시가 너의 선을 감당할 수 있는지 시험해야겠다. 사부가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검성. 그녀가 사부를 보자 표정이 잠깐 흔들렸다. 여러 해 전 북벽에서 등을 보인 사람. 그리고 오늘은 등을 보이지 않으려는 사람. 두 사람 사이 잠깐의 지난 이야기는 광장의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했지만 공기에게는 유의미했다. 공기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비켜준 기분이었다. 한결은 칼을 절반만 빼들었다. 카라가 햇빛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듯 짧게 떨었다. 도시는 칼을 무서워하고 길은 칼을 덜 무서워한다. 너의 선이 길이라면 내 칼은 도시가 되겠다. 둘을 세워보자. 우진은 손끝을 들어 올렸다. 유나가 옆에서 심지가 짧은 작은 등잔을 켰다. 낮이라 잘 보이지 않는 불빛이지만 소리는 낮밤을 가리지 않는다. 등잔에서 처음 타는 심지의 냄새가 미세하게 번지고 우진의 숨이 그 냄새 위에 얇은 선을 심었다.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말해라. 이 칼은 사람에게 닿지 않습니다. 이 선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하는 건 사람의 살이 아니라 이 도시의 길입니다. 검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듣겠다. 그 순간 광장 위로 바람의 결이 바뀌었다. 사람들의 기대가 한쪽으로 몰린 탓이었다. 기대가 한쪽으로 몰리면 공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빨라진 발걸음은 소리에 무릎을 밀친다. 우진은 그 밀침을 두 손으로 받아 종이에 닿지 않는 분놀림처럼 허공에 곡선 하나를 그렸다. 숨이 선을 따라가며 얇은 떨림을 만들고 떨림은 도리어 안정이 되었다. 한결의 칼이 내려왔다. 딱 소리 나는 대신 쓱 소리가 났다. 칼날이 공기의 피부만 긁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우진의 선은 그 칼의 방향을 살짝 틀었다. 정면을 옆으로 고듬을 둥글게. 칼과 선이 엇갈릴수록 충돌의 소리는 줄었다. 대신 주변의 소리가 또렷해졌다. 숨, 발, 천의 마찰, 시장 끝에서 누군가 깎아내는 단단한 과일의 소리, 멀리에서 뚝뚝 떨어지는 우물물의 소리. 소리는 배경에서 전경으로 이동했고 전경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니었다. 소리를 씹는군. 검성이 낮게 탄식하듯 말했다. 선이 소리를 먹는 게 아니라 소리가 선을 만든다. 그녀의 칼이 한 박자 빨라졌다. 빠르다고 꼭 날카로운 것은 아니다. 빠름이 고르기만 하면 오히려 둔하다. 우진은 칼의 빠름을 이용해 선의 진폭을 낮췄다. 선의 진폭이 낮아질수록 선은 매끄러워지고 매끄러워진 선은 마찰 없이 길을 바꾼다. 칼끝이 우진의 어깨를 스쳤다. 살은 찢기지 않았고 옷깃만 얇게 비틀렸다. 검성이 칼을 거두며 미소를 던졌다. 이 도시가 내 선을 감당하겠다. 사람들의 어깨가 동시에 내려갔다. 내려간 어깨의 무게만큼 도시가 가벼워졌다.
그러나 광장 끝 알림판 아래 덜컥거리는 발소리가 불쑥 들어왔다. 새로 붙은 한 장의 종이, 진한 먹물의 제목. 제국 경연 공고낭임무인 공개 초청. 한결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사람들이 쑥덕거렸다. 상단의 깃발이 잠깐 흔들리고 검은 깃발이 낮게 기침했다. 경연은 늘 칼의 잔치를 가장한 계산서였다. 누가 이겼는지보다 누가 누구와 손을 잡았는지가 중요했다. 사부가 우진의 어깨를 두드렸다. 길이 넓어질 때 발은 조심해진다. 오늘 내가 심은 소리가 내일의 발을 부른다. 유나가 등잔을 조심조심 껐다. 꺼진 자리에 연기 냄새가 오래 남았다. 우진은 연기 냄새를 코끝에 붙잡아 두었다. 냄새는 길의 지문이었다. 먼저 묵을 곳을 찾자. 한결이 짧게 말했다. 밤에 소리를 더 심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 도시의 종 사부가 중얼거렸다. 종의 배를 만져라. 배가 차 있으면 오늘은 울리지 않는다. 비어 있으면 내가 대신 조금 울려라.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종은 도시의 심장이고 배는 그 심장의 위장이었다. 무엇을 먹였는지, 얼마나 소화했는지 손끝으로 알 수 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서화당이라는 작은 객잔에 들었다. 마루 냄새가 좋았다. 나무에 젖은 숨과 뜨거운 국물의 단내가 몇 겹으로 포개져 있었다. 유나가 앞치마를 한주모에게 물을 부탁하고 우진은 방을 둘러보았다. 벽이 얇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괜찮아. 오늘은 얇아야 해. 우진이 웃었다. 두꺼우면 소리가 갇히거든. 밤이 깊어지자 사부는 먼저 자리를 비웠다. 한결도 잠시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도시의 다른 쪽을 확인하러 간다고 했다. 그러자 객잔 안쪽에서 낮은 피리 소리가 들렸다. 낮 동안 광장에서 우진을 도와 말끝을 둥글게 만들던 그 무인 피리꾼이었다. 그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너는 왜 돕지? 우진이 물었다. 피리꾼이 웃었다. 둥근 말이 좋아서. 그게 더? 일단은. 그는 피리를 쓸었다. 둥근 말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오늘은 좀 살아보고 싶어서. 짧은 대화는 긴 동맹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밤의 짧은 대화는 내일의 긴 동맹을 부르고 있었다. 한밤 우진과 유나는 종루로 향했다. 종루는 도시 북쪽 오래된 벽돌을 층층이 쌓아 올린 곳이었다. 종은 햇볕을 오래 받은 쇠의 냄새를 풍겼다. 우진이 손바닥을 종의 배에 대고 눈을 감지 않았다. 어둠은 눈을 감을 때만 친해지는 것이 아니었다. 눈을 뜬 채로 어둠의 결을 보면 어둠은 도리어 명료하다. 종의 배는 비어 있었다. 오늘 낮 도시가 너무 많은 말을 삼켰기 때문이었다. 삼킨 말이 종을 울리지 못하게 했다. 울려야겠네. 우진이 낮게 중얼거렸다. 지금 울리면 사람들이 놀라요. 유나가 걱정했다. 커다란 소리는 아니야. 우진이 손바닥을 조금 떼며 말했다. 심지어 소리라고도 부르기 어려워. 소리를 심는 거니까. 그는 손끝으로 종의 배에 아주 얇은 떨림을 주었다. 떨림은 소리가 아니라 소리의 씨앗이었다. 씨앗은 금속에 살같이 박히고 종 전체로 조용히 번졌다. 소리가 아니니 누구도 듣지 못했다. 그러나 내일 아침 종을 치는 사람이 망치를 들면 같은 힘으로 쳐도 종은 어제보다 오래 울릴 것이다. 그 오래가 길을 만들 것이다. 유나는 우진의 옆 얼굴을 보다가 속삭였다. 너는 왜 자꾸 조용히 좋은 일을 해? 시끄럽게 좋은 일을 하면 우진이 웃었다. 언제나 누군가가 더 크게 박수치고 그 박수에 길이 휘어진다. 박수 싫어. 아니, 좋아. 다만 오늘은 박수 대신 발소리를 듣고 싶어. 그들은 종루를 내려왔다. 한결이 골목 어귀에 서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그리고 등불의 불꽃 옆에 사람 하나가 있었다. 낮에 벌금을 물던 상인이었다. 종을 울렸느냐? 한결이 물었다. 소리를 심었습니다. 그럼 내일 첫 종이 길을 한번 바꿔주겠지. 그녀가 상인을 돌아보았다. 내 벌금은 내일 다시 이야기해보자. 상인의 눈에 물기가 돌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우진을 향해 머리를 박으려 했으나 우진이 먼저 그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무릎은 길에게 꿇는 겁니다. 사람에게 꿇으면 길이 작아져요. 상인은 한동안 말을 잇고 마지막에야 고맙습니다 하나만 남겼다. 그 한마디가 그날의 어떤 큰 말보다 길었다.
밤이 모두 기울어가기 직전 도시 남문에서 낮은 북 소리가 울렸다. 북은 지키는 자들의 졸음을 깨우는 악기였다. 그러나 오늘의 북은 졸음보다 욕망을 깨우려는 듯했다. 한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경연의 사절이 들어오는군. 사부가 그때 종루 뒤편에서 나타났다. 그들의 발은 늘 빠르고 손은 늘 부자연스럽지. 내일 한결이 말했다. 도시의 모든 소리가 한 곳으로 모일 거다. 우진은 내일의 한 곳이 어디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광장 중앙. 알림판 아래. 낮의 벌금과 밤의 경연 공고가 한 지점에 그늘을 겹치게 한 그 자리. 그곳에서 누군가는 이 도시의 소리를 한 번에 움켜쥐려 할 것이다. 그는 오늘 종의 배에 심은 씨앗이 내일 그 손보다 먼저 자라기를 바랐다. 유나가 손을 내밀었다. 돌아가자. 내일은 길이 아침부터 빠를 거야. 응. 그들은 천천히 객잔으로 걸었다. 뒤에서 사부가 짧게 불렀다. 우진. 네. 오늘 내가 심은 것, 내일 내가 거두는 게 아니다. 누구의 발이든 먼저 밟는 자가 거둘 것이다. 그래서 좋다. 우진이 웃었다. 길은 늘 그렇게 컸어요. 밤이 닫혔고 새벽의 작은 빛이 아직 열리지 않았을 때 도시 가장자리에 어둠이 한번 얇게 접혔다. 누군가가 어둠을 접어 길을 만들었다. 바늘과 실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접는 손에 그림자만 스쳤다. 우진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종의 배는 알아챘다. 배는 작은 몸부림으로 답했다. 내일을 위해. 아침 종은 한 번만 울렸다. 그러나 모두가 들었다. 한 번이었지만 오래였다. 종소리는 담벼락을 뛰어넘어 골목의 바닥까지 스며들었고 객잔의 잠을 깨웠다. 사부가 눈을 뜨며 짧게 웃었다. 씨앗이 싹을 틔웠군. 유나가 이불에서 반쯤 몸을 일으킨 채 귀를 기울였다. 진짜 어제보다 길어. 길게 울리면 길도 길어진다. 우진이 대답했다. 가볍게 옷깃을 여미며 창을 열자 종의 마지막 숨이 아직 공기의 모서리에 걸려 있었다. 광장은 이미 붐볐다. 경연 사절단은 제국의 문장을 박은 수레와 말들을 끌고 왔다. 깃발은 바람을 크게 요구하지 않고도 흔들렸다. 무린맹 분소는 그 옆에 서 있었고 상단 길드의 대표들이 몇 걸음 떨어져 서서 눈치를 주고받았다. 어제의 맹사내도 있었다.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낮았다. 한결이 우진과 유나를 보며 짧게 예를 했다. 검성이 예를 하면 도시의 바람이 잠깐 멈춘다. 그 잠깐이 오늘 하루를 결정할 때가 있다. 오늘의 시험은 칼이 아니다. 그럼 소리겠죠. 우진이 답했다. 한결이 고개를 끄덕였다. 경연 사절단의 대표는 칼을 들지 않고 입을 든다. 그의 말은 정교하게 짜여 있고 말 사이에 접힌 칼이 숨어 있다. 우리는 말의 칼에 베이지 않아야 한다. 사부가 광장의 돌바닥을 한번 스쳤다. 바닥은 어제보다 단단하다. 종소리가 흙을 모았다. 모였다면 방향을 잡을 수 있겠죠. 유나가 말했다. 그래. 너는 등잔을 준비해라. 낮에 불이 필요할 것이다. 낮에요? 낮에 보이지 않는 빛이 있다. 사부의 눈이 가늘어졌다. 오늘은 그 빛으로 접힌 칼을 비춘다. 경연 사절단의 대표가 앞으로 나섰다. 푸른 옷에 검은 허리띠, 말끔한 손. 그의 손은 칼을 쥔 손이 아니라 붓을 쥔 손이었다. 그는 웃으면서도 바람을 거의 쓰지 않았다. 바람을 쓰지 않는 웃음은 오래 배운 웃음이다. 이 도시는 운이 좋습니다. 그가 시작했다. 제국은 재능을 사랑합니다. 재능을 사랑하는 곳에는 번영이 오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재능을 제국의 이름으로 공정하게 가립니다. 말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러나 우진은 그 말의 뼈를 보았다. 말의 뼈는 포함과 배제로 이루어진다. 그가 재능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동안 재능이 없는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하지 않았다. 공정은 공평과 같지 않았다. 공정은 선별을 의미했고 선별은 울타리를 의미했다. 어제의 울타리보다 높을 수 있는 울타리. 대표가 손짓을 하자 낮은 북소리가 3번 울렸다. 소리가 끝난 뒤엔 침묵이 왔다. 사람들의 귀가 비어있는 그 순간 말의 칼이 접힌 채 미끄러져 들어왔다. 경연 신청은 맹의 명부에 따라 우선 권한이 부여됩니다. 정파와 사파의 분류는 제국의 기준에 따릅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누군가 한숨을 쉬고 누군가 욕설을 삼켰다.
상단 대표들이 눈으로 계산서를 넘겼다. 한결의 손이 칼자루에서 멀어졌다. 오늘 칼은 아무 도움이 없다. 우진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사부가 말리지 않았다. 한결도 말리지 않았다. 유나만 등잔에 심지를 한 번 더 다듬고 불을 아주 작게 켰다. 밝지 않았지만 향이 났다. 그 향은 나무의 기운과 밤새 머뭇거린 종소리의 흔적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진이 공손히 말했다. 몇 가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대표가 미소를 유지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첫째, 공정의 기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구나 읽어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제국 법정과 경연규약에 따라. 그 법정과 규약은 어디서 나눠줍니까? 우진이 말을 덧질렀다. 말의 끝을 둥글게, 그러나 빠르게. 오늘 이 자리에서요? 아니면 다음 달 사절단이 올 때요? 그 사이에 규약이 바뀌지는 않나요? 대표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준비된 답을 꺼냈다. 규약은 제국의 표준에. 제국의 표준이라면 이 도시의 표준과 어떻게 만납니까? 우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낮아진 소리는 사람의 몸을 타고 들어가 생각을 건드린다. 오늘 종이 한 번 울렸습니다. 모두 들었습니다. 그 종소리는 이 도시의 표준입니다. 오늘의 숨, 오늘의 시간, 오늘의 피로. 제국의 표준과 오늘의 종소리는 같은 속도로 울리나요?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다. 종소리가 아직 귀의 구석에서 작게 흔들렸다. 대표가 웃음을 한 겹 더 덧칠했다. 청년, 질문이 많군요. 질문이 적으면 칼이 많아집니다. 우진이 담담히 말했다. 저는 칼이 적은 도시를 좋아합니다. 그때 한결이 등 뒤에서 쇠를 살짝 건드렸다. 객잔에서 가져온 짧은 쇠막대 2개였다. 공명은 아니었지만 쇠가 쇠를 부딪힐 때 나는 아주 얇은 기억의 소리가 났다. 사람들은 무심코 그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렸다. 유나가 등잔을 들어 올렸다. 낮이라 보이지 않는 빛이었지만 향이 퍼졌다. 향은 종소리의 끝에 말의 시작을 묶는 매듭이 되었다. 대표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래 배운 웃음은 이런 때 흔들리도록 설계되지 않는다. 그는 말을 바꾸었다. 좋습니다. 그럼 도시의 표준을 존중하여 오늘은 지역 예선을 먼저 열겠습니다. 다만 예선 심판은 제국의 기준을 충족한 자로. 그 기준을 오늘 보여주십시오. 우진이 요청했다. 대표가 손을 들어 보이려 하자 누군가 뒤에서 서류를 내왔다. 국세가 찍힌 견본 규약이었다. 그는 그것을 높이 들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다. 우진이 고개를 저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건 문자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건 소리입니다. 지금부터 대표의 말은 읽기에서 듣기로 옮겨야 합니다. 이 도시는 오늘 종을 한 번 울렸습니다. 그 종만큼 길게 그리고 그 종만큼 천천히 규약을 낭독해 주십시오. 광장이 웅성거렸다. 누군가 웃음을 터뜨리려다 참았다. 누군가는 그게 뭐 대단하냐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다수는 호기심에 물렸다. 천천히 낭독이라. 적어도 오늘만큼은 서류가 칼보다 느리게 움직일 수 있었다. 대표는 잠깐 고민했다. 사절단의 다른 이들이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다. 한결이 칼자루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다. 사부가 발끝을 한번 굴렀다. 발의 둔탁한 진동이 광장의 흙을 타고 종루 쪽으로 흘렀다. 종의 배는 멀리서 아주 미약하게 응답했다. 좋습니다. 대표가 말했다. 제국은 언제나 시민의 귀를 존중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그는 서류의 첫 줄을 읽기 시작했다. 예상보다 빨랐다. 우진이 손을 들어 올렸다. 방금 종이 울렸다면 이 도시는 그 종의 길이만큼 숨을 들이쉬고 다음 말을 듣습니다. 대표가 속도를 줄였다. 더. 우진이 낮게 말했다. 대표의 읽기가 느려졌다. 더. 사람들의 가슴이 종의 길이만큼 넓어졌다. 읽는 이보다 듣는 이가 주인이 되는 속도였다. 도시가 한번 들숨을 길게 쉬었다. 규약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은 길었다. 느린 낭독은 의미를 분해했고 분해된 의미는 선택을 허락했다. 어제의 벌금 조항은 오늘의 예외 조항과 함께 낭독되었다. 어제는 보지 못한 예외가 오늘은 귀에 들어왔다. 상단 길드의 대표가 얼굴을 조금 찌푸렸다. 빠른 세상은 빠른 이해를 필요로 하고 빠른 이해는 늘 그들에게 유리했다.
오늘은 귀가 느렸고 느린 귀는 가난한 사람에게 유리했다. 낭독이 끝났을 때 광장은 조용했다. 조용함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소화였다. 대표가 마지막 문장을 덮자 한결이 짧게 말했다. 이제 심판을 정하자. 제국의 기준을 충족하고 도시의 종에 맞춰 숨을 쉴 수 있는 자로.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다. 맹분소에서 1명, 상단에서 1명, 그리고 시민대표 1명. 그 시민대표는 오늘 벌금을 선고받았던 상인으로. 우진이 덧붙였다. 광장이 술렁였다. 대표는 한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러나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그는 준비된 웃음을 다시 올렸다. 좋습니다. 공정하지요. 그 순간 광장 끝에 검은 깃발이 한번 크게 흔들렸다. 종로 쪽에서 아주 희미한 금속의 으르렁거림. 우진의 등줄기를 얇은 한기가 스쳤다. 접는 손이 움직인 것이다. 어젯밤 어둠을 접던 그 손이 오늘은 말의 사이를 접고 있었다. 접힌 말은 의미를 늘리고도 줄인다. 늘어서 많은 것을 품는 것처럼 보이나 좁혀서 많은 것을 빼앗는다. 유나가 우진의 소매를 살짝 잡았다. 지금 뭔가. 응.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소리를 심은 자가 또 있다. 사부가 광장을 둘러보며 낮게 말했다. 소리에는 향이 있다. 내가 심은 소리는 종과 등잔의 향이다. 지금 스며드는 건 금속을 오래 문지른 냄새다. 한결이 눈을 가늘게 떴다. 직조자와는 다르다. 바늘과 실도 아니다. 새로운 손. 접는 자. 대표가 다음 순서를 진행하려 할 때 도시 남문에서 행상들의 노랫말이 들려왔다. 보통은 환영의 소리였다. 그러나 오늘 노랫말은 너무 정확했다. 정오에 오는 이가 이긴다. 정오에 오는 이가 이긴다. 반복이 많을수록 마법처럼 들린다. 대중의 입에 오른 속도감 있는 훅. 접힌 노래. 우진이 낮게 말했다. 노래의 뒤를 잘라서 앞에 붙였어. 처음부터 끝까지 정오만 남게. 사부가 머리를 끄덕였다. 그럼 정오는 오늘 이 도시의 목줄이다. 우진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정오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종소리의 길이로 계산했다. 첫 종 이후 흐른바람의 수 피리꾼이 객잔 뒷뜰에서 아침 연습을 1시간, 불을 켜지 않은 등잔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타는 냄새. 계산은 길이 아니라 감각으로 이뤄졌다. 시간 있어. 우진이 말했다. 한 번 더 심자. 그는 검성 사부 유나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각자의 자리. 검성은 북서쪽 상가 지붕 위로 올라 쇠막대를 장대에 기대어 뉘었다. 사부는 광장 동쪽의 물동이를 3개 모아 삼각을 만들었다. 유나는 등잔을 들고 서쪽 골목 입구에 섰다. 우진은 광장 중앙 알림판 아래에 앉았다. 앉는 것이 서 있는 것보다 어렵다. 서는 건 빠르고 앉는 건 오래다. 오늘 우진은 오래를 택했다. 그는 손바닥을 바닥에 붙였다. 흘기 종소리를 기억하는 법을 어제 배웠다. 오늘은 그 기억을 나눠 심는 법을 배울 차례였다. 바닥은 수많은 발이 지나간 뒤라 피곤했지만 피곤한 몸이 더 오래 비밀을 붙잡는다. 우진은 숨을 아주 길게 들이쉬었다. 들숨이 광장의 흙을 지나 알림판의 목지를 거쳐 종로의 배로 올라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상상을 했다. 상상은 환상과 다르다. 상상은 손발이 함께 움직이고 환상은 눈만 움직인다. 오늘 우진은 상상에 손발을 썼다. 손끝이 조금 떨렸다. 떨림은 소리가 되었고 소리는 흐르지 않고 박혔다. 박힌 소리는 나중에 되올림이 된다. 되올림은 정오의 목줄이 아니라 새의 날개다. 누군가 목줄을 당기면 날개가 한번 크게 펄럭여 목줄을 헛되게 만든다. 유나가 등잔을 들어 올렸다. 낮이라 빛은 보이지 않았지만 향이 돌았다. 향은 기다림의 냄새였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잠깐 느려졌다. 느린 발은 빠른 노래의 후렴을 놓친다. 노래의 주문이 느슨해졌다. 사부의 물동이 삼각형을 바람이 스쳤다. 물결의 모서리가 동시에 흔들렸다가 동시에 멈췄다. 같은 순간에 멈추는 물은 우연이 아니다. 같은 순간의 물은 사람들의 가슴을 같은 순간에 멈추게 한다. 심장이 같은 순간 잠깐 쉬면 주문은 길을 잃는다. 한결의 쇠막대가 장대에 아주 가볍게 스쳤다. 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다. 그러나 금속은 금속을 안다. 사절단의 대표 옆에 서있던 부관의 허리띠 장식이 미세하게 울렸다. 울림은 뒤로 번졌고
뒤에 있던 접는 자의 손끝이 첫 번째로 미끄러졌다. 접을 때는 실패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끄러지면 다시 접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오. 광장 중앙의 그림자가 가장 짧아질 때 행상들의 노래가 한번 크게 솟았다가 갑자기 힘을 잃었다. 오지는 그 순간 손바닥으로 바닥을 눌렀다. 눌림은 소리를 지운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나눠놓는 것이었다. 한 줄로 달려오던 주문이 6갈래로 흩어졌다. 흩어진 갈래는 각기 다른 곳에서 테두리를 만들고 테두리는 칼이 아니라 울타리가 되었다. 울타리를 바깥으로 세우지 말라. 어제의 말이 오늘의 손을 안내했다. 오지는 울타리를 안으로 세웠다. 안으로 세운 울타리는 보호였다. 주문은 더 이상 목줄이 되지 못했다. 대표가 난처하게 웃었다. 노래가 오늘은 잘 어울리지 않는군요. 한결이 그의 옆을 지나며 낮게 중얼거렸다. 오늘은 듣는 날이라서. 그때 시민대표로 뽑힌 어제의 상인이 앞으로 나와 큰 소리로 말했다. 큰 소리는 구호가 아니라 문장이었다. 예선 첫판 낭독으로 시작합시다. 칼은 두 번째 해.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조롱이 아닌 안도의 웃음이었다. 대표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다. 웃음은 주도권의 얼굴인데 오늘의 주도권은 광장의 발바닥에 있었다. 낭독은 시작되었고 예선은 느렸다. 느린 예선은 지루하지 않았다. 낭독의 틈마다 파수의 아이가 물동이를 나르고 상단의 젊은 서기가 어제의 규약에서 본줄을 오늘의 규약에서 찾았다. 그리고 하나씩 누락이 드러났다. 도시의 표준은 오늘 종의 길이었다. 그 길이만큼 사절단의 서류는 종종 맞지 않았다. 해가 조금 기울 무렵 첫 대련이 열렸다. 칼은 여전히 중요했다. 그러나 오늘의 칼은 느렸다. 느린 칼은 선과 친구였다. 오지는 대련장 한쪽에서 손가락으로 매우 얇은 원을 그렸다. 칼과 칼이 부딪힐 때 소리의 씨앗이 튀어오르듯 작은 알갱이가 공기 중에 퍼졌다. 싸우는 이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보는 이들은 그 알갱이에 눈을 뗄 수 없었다. 알갱이는 누군가의 가슴에 박혀 내일의 발걸음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광장 북쪽의 그림자가 한 번 앞으로 길게 튀어나왔다. 태양이 구름 뒤로 숨어든 탓도 있었지만 그 길이는 자연의 몫이 아니었다. 접는 자가 한 번 더 손을 쓰고 있었다. 바람을 접으면 빛이 접히고 빛이 접히면 그림자가 길어진다. 그림자가 길어지면 사람의 판단은 과거를 떠올린다. 과거를 떠올리면 과거의 이름이 불린다. 사람들 입술 사이에서 서서히 옛 이름이 돌아다녔다. 천마. 천마의 그림자. 혹시. 한결이 고개를 돌렸다. 사부도 눈을 좁혔다. 유나는 등잔을 높였다. 오지는 한치 빠르게 손을 들었다. 이름이 공기로 나오기 직전 소리를 덮었다. 오늘은 도시의 이름부터 부르자. 그의 말은 호명이라기보다 지명에 가까웠다. 목능. 도시의 이름. 사람들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도시가 스스로의 이름을 듣는 순간 외부의 이름은 비켜선다. 오지는 다시 낮게 이어 말했다. 목능은 오늘 종을 한번 울렸다. 그 종의 길이만큼 우리는 서로를 본다. 접는 자의 손끝이 잠깐 멈췄다. 그의 방패는 익명성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익명이 덮일 자리에 지명이 먼저 깔렸다. 지명은 땅의 소유가 아니라 사람의 기억이었다. 익명은 기억을 잘 막지 못한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각을 찾았다. 그리고 그 각은 밤이었다. 해가 떨어질 때까지 예선은 이어졌다. 칼은 여전히 번쩍였지만 번쩍임은 사람들이 가장 오래 기억할 장면이 아니었다. 오늘 사람들이 가장 오래 기억할 것은 낭독의 속도, 종소리의 길이, 등잔의 향, 물동이의 동시 멈춤, 쇠막대의 미세한 떨림, 그리고 광장 바닥에 앉아있던 한 청년의 손바닥이었다. 밤이 오자 경연은 첫날을 마쳤다. 사절단은 수경지로 돌아갔고 맹분소는 순찰을 늘렸다. 상단 길드는 계산서를 다시 적었다. 시민대표는 집으로 돌아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도시의 종은 울리지 않았다. 낮에 한 번으로 충분했다. 오지는 객잔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사부와 한결, 유나와 함께 종로 옆에 작은 뜰에 앉았다. 밤에 풀벌레가 울었고 멀리서 늦은 장돌뱅이가 남은 물건을 파는 소리가 들렸다. 사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너는 소리를 심었다. 심은 소리는 내일 자란다. 그런데
그가 손바닥을 펴보였다. 송금 사이에 얇은 검은 가루가 닿아 있었다. 저 검은 건 뭐죠? 유나가 물었다. 접힌 밤의 가루. 사부가 대답했다. 누군가 밤을 접어 짧게 만들려 했구나. 밤이 짧아지면 사람들은 서둘러 잔다. 서두르면 꿈이 짧고 꿈이 짧으면 내일의 말이 거칠다. 한결이 고개를 끄덕였다. 밤을 접는 손은 칼을 좋아한다. 직조자는 빼앗아 지우고 바늘과 실은 묶어 엮고 오늘의 자는 접어줄인다. 우진이 정리했다. 우리는 늘리자. 무엇을? 한결이 물었다. 밤을. 유나가 웃음 섞인 탄식을 했다. 밤을 어떻게 늘려? 소리를 심듯이. 우진이 등잔을 받으며 답했다. 빛 말고 밤의 소리를 심자. 오래된 이야기의 속도를 더 낮게. 사부가 주머니에서 작은 방울 하나를 꺼냈다. 일부에서 쓰던 그 방울과 닮았으나 울림은 더 낮았다. 그는 방울을 우진에게 건넸다. 이건 울리면 안 된다. 그럼요. 쥐고 있어야 한다. 쥐고 있으면 손에 맥을 타고 방울은 울리지 않으면서 손을 울린다. 손이 울리면 손이 닿는 곳에서 밤이 느려진다. 우진은 방울을 쥐었다. 손바닥에 메기 방울의 빈배를 천천히 흔들었다. 우진은 종로의 벽돌에 손을 가져다 댔다. 벽돌의 체온이 천천히 낮아졌다. 낮은 체온은 잠을 부른다. 그러나 급한 잠이 아니라 오래 내려앉는 잠. 뜰 옆의 집에서 아이 울음이 반박자 늦게 시작되었다가 바로 그쳤다. 어머니의 자장가가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울음은 잦아들었다. 아이의 심장이 잠깐 같은 순간 멈췄다가 다시 고르게 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 곳씩. 사부가 말했다. 한결이 서쪽 골목 어귀의 벽에 손등을 댔다. 유나는 객잔의 문틀에 손끝을 댔다. 우진은 종로의 돌계단에 발바닥으로 살짝 눌렀다. 밤이 늘어났다. 늘어난 밤은 위험을 부풀리지 않는다. 오히려 급한 발을 느리게 만든다. 사절단의 수경지에서 낮게 들리던 음주 소리가 제자리에서 가라앉았다. 맹분소의 순찰 발소리가 규칙을 찾았다. 규칙을 찾은 발은 사람을 깨우지 않는다. 지금이야. 한결이 낮게 말했다. 오늘 낮에 접히다 만말들을 펴자. 그녀는 손짓으로 우진을 불렀다. 둘은 광장으로 나아갔다. 유나와 사부는 뒤를 지켰다. 광장 중앙 알림판 아래엔 남은 글씨가 바람을 덜컥거리며 흔들렸다. 밤에 보는 글씨는 낮보다 커 보인다. 그러나 오늘은 정반대였다. 글씨가 작았다. 우진은 손을 들어 올리고 낮게, 아주 낮게 낭독했다. 오늘의 규약 제3조. 예외의 범위는 시민대표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결이 뒤에서 쇠막대를 장대에 대고 2번 다른 간격으로 울렸다. 울림은 음이 아니라 간격을 남겼다. 간격은 낭독 사이에 숨이 되었고 숨은 글씨를 사람의 말로 바꾸었다. 어제의 질문이 오늘의 밤에 답을 달기 시작했다. 접는 자가 보고 있다. 사부가 아주 멀리 남문 쪽 어둠을 가리켰다. 우진은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반응이 된다. 오늘은 반응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그는 천천히 다음 줄을 낭독했다. 유나가 등잔을 낮게 들어 발밑에 글자 모서리만 비쳤다. 글씨의 윤곽이 너무 또렷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한 줄이 끝났을 때 바람이 한 번 접혔다. 접힌 바람은 꺾였고 꺾인 바람은 휘파람을 냈다. 휘파람은 멀리서 한 사람의 허파에서 나왔고 가까이에서는 10사람의 귀로 들어왔다. 접는 자가 휘파람을 이용해 밤의 속도를 다시 빠르게 하려 했다. 휘파람은 오래된 상인의 암호 같기도 했다. 우진은 방울을 더 세게 쥐었다. 손에 메기방울에 빈배를 칠 때 방울은 울리지 않지만 사람의 뼈를 울린다. 그는 한 줄을 더 읽었다. 더 느리게. 느리면 휘파람은 힘을 잃는다. 휘파람은 빠른 귀를 닫힐 때 유효하다. 느린 귀는 닫힐 틈이 없다. 어둠 속에서 접는 자가 아주 천천히 한숨을 쉬었다. 한숨은 패배도 승리도 아니었다. 다음을 예고하는 소리였다. 그는 떠났다. 어둠이 그의 손끝에서 다시 펼쳐졌다. 펼쳐진 어둠은 도시의 지붕 위로 고르게 덮였다. 밤은 다시 길어졌다. 낭독을 마치자 한결이 조용히 칼을 뽑았다. 칼은 빛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칼의 등을 손가락으로 쓸며 말했다. 오늘의 칼은 쓰지 않았지만 오늘의 칼은 이 도시가 너를 기억하게 해줬다.
오진이 고개를 저었다. 저는 도시가 저를 기억하길 바라지 않아요. 그럼 도시가 자기 속도를 기억하길 바라요. 한결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서 종. 사부가 우진의 어깨를 가볍게 쳤다. 좋다. 내일은 속도를 바꾸지 말고 길을 바꿔라. 경연의 대련장은 동쪽 들판으로 옮겨야 한다. 광장은 오늘 충분히 썼다. 사절단이 받아들일까요? 유나가 걱정했다. 오늘 낭독의 속도를 받아들인 자들이니 장소의 속도도 받아들일 수 있다. 사부가 말했다. 대신 조건을 내라. 동쪽 들판의 돌판에 첫 탈을 허하되 돌판에 물의 결을 얇게 적시자. 칼보다 길게 남을 것이다. 오진은 내일의 협상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말은 늘 종과 물 사이에서 길을 찾는다. 종은 높고 물은 낮다. 종은 기억을 위해서, 물은 기억을 아래에서 붙잡는다. 둘이 만나면 길은 넓어진다. 돌아오는 길, 유나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너를 보면서 조금 무서웠어. 응. 내가 아는 너는 칼을 쓰지 않고도 사람을 움직여. 그게 멋지기도 한데 때로는 사람들이 너 없이는 못 움직일까봐. 오진은 잠시 말이 없었다. 밤이 길어졌으니 침묵도 길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종을 심었어. 그의 목소리가 낮았다. 내가 없어도 이 도시가 스스로 자신의 속도를 기억하게 하려고. 유나의 손이 그의 손목을 살짝 잡았다. 등잔의 미미한 향이 둘 사이에 머물렀다. 그럼 내일도 함께 종을 듣자. 응. 그리고 돌아오면 나부터 찾아. 그 말은 약속이 아니라 습관을 제안하는 말이었다. 습관은 약속보다 오래 간다. 오진은 움켜쥔 방울을 조금 풀며 고개를 끄덕였다. 먼저 너. 그날 밤의 끝, 도시는 아주 늦은 종소리를 한 번 더 흉내냈다. 진짜 종은 아니었다. 기와의 바람, 나무의 수액, 돌의 미세한 갈라짐이 같이 내는 합성의 소리였다. 그러나 들은 이들은 알았다. 심은 소리가 도시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먼 곳, 남문박 어둠의 끄트머리에서 접는 자가 낮게 중얼거렸다. 내일은 펼쳐서 접자. 그의 목소리는 바늘의 웃음과도 실의 숨과도 달랐다. 더 넓고 더 얇았다. 넓어서 어디든 닿고 얇아서 어디에도 남지 않았다. 오진은 잠들기 전 손바닥을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렸다. 전생의 칼이 안에서 조용히 식어 있었다. 그는 칼을 밀어내지 않았다. 대신 칼의 등 가장 평평한 부분의 소리에 씨앗을 하나 더 얹었다. 전생의 칼은 오늘의 소리와 싸우지 않았다. 오히려 자리를 내주었다. 내일은 길을 옮긴다. 그는 속으로 한 번 더 중얼거렸다. 그리고 밤을 다시 늘린다.